오늘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무려 3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여러 가지 육성 파일들이 나오면서 도무지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광장으로 모여드는 시민의 발길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 주말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뵀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는 조금 더 높아지고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편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46분 기자들에게 공개된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이 또한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3개라는 것이고요. 비밀전화는 별도로 다른 휴대전화로 한다라는 명태균 씨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들통이 났습니다. 당초에 경선 이후로는 통화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경선 이후에 통화한 내용이 나왔죠.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나눈 공천 관련된 통화 녹음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통화가 계속 이어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관련된 녹음 파일 먼저 들어보시고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 연속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 파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충격적이죠. 지금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는 아직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태균 씨가 본인의 지인과 나누는 대화의 일단입니다. 대통령 전화로, 그러니까 그 최혜병 관련된 VIP 경로설이 나왔을 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휴대전화로 아직도 통화를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 여기서 그건 아마도 이제 신뢰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뢰 안 하는 사람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명태균 씨는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사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할 때, 급하게 할 때는 본인 휴대전화가 3대 있는데 그중에 비밀 전화가 포함이 돼 있고 급하게 그걸로 소통을 한다. 이런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확인한 건데, 이 녹음 파일은 2022년 6월 중순에 통화한 걸로 보이고, 관련된 대목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대목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부분만 별도로 발췌를 했다라고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2022년 6월이면 아시는 것처럼 6월 1일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때, 그러니까 3월 9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5월 10일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6월에 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그러니까 나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필경 김영선 의원의 당선 이후에 축하 인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당선 축하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명태균 씨가 이 영상을 보냈더니 그 영상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선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겠습니까? 그간에 있었던 거짓 해명에 대해서 바르고 분명하게 본인들이 거짓말을 했노라라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는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 4번 출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은 도무지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원래 9시에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이 많이 막혀서 지금 현장에 저희 스튜디오에 아직 도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9시 30분에 모실 예정이었던 임미애 의원을 저희가 먼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초의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노종면 의원은 오전 9시 반에 뵙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임미애 의원을 먼저 뵈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죠. 그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굉장히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격분하는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20일 보도로 왜 그랬는지 그 맥락이 이해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육성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했잖아. 못안 내려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죠 그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건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가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원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가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그 버릇 못 주고.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예?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달라고 하고 저 공천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족보도 모르겠어. 제가. 서울에 좀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까 조원이 전화 왔더라고. 아 대표님 이제 내보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런 진짜 김영선 대통령 네 분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촌에서 26살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 예?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그래 내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네, 사람을 알아볼 줄.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왜냐면 대통령이 3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트릭을 좀 썼어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이 내용을 보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국회에 계셔가지고 얼른 오실 수 있으셨어요. 고맙지요. 아닙니다. 그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의 그 육성 파일이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서울역 그 4번 출구 앞 도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는데 무려 3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이셨고요. 앞서 이제 보신 그 녹음 파일에 도대체 왜 저렇게 그 명태균 씨가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김영선 의원에게 네. 어떻게 저렇게 그 막말을 하는가 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 21일로 맞아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맥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이제 강혜경 씨가 아시죠? 제보자 강혜경 씨가 설명을 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싸웠냐면 당시에 명태균 씨는 용산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라 용산의 수주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용산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고 반대로 김영선 의원의 생각은 그거 말고 기존에 그렇죠. 미래한국 연구소. 연구소가 있으니 이거를 서울로 확대하자. 키워서 키워서 키우자. 그 전국적으로 좀 놀아보자. 그렇죠. 놀아보자. 이거였던 거죠. 전국적으로 좀 놀아보자. 이거였는데 둘 간의 갈등이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을 뽀개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게 그냥 하는 말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라고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예. 깨고 싶었던 네. 것 아닌가? 예. 그러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소 비선 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본인이 예. 운영하고 있었던 미래한국 연구소를 중앙으로 진출시키고 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도 수주 받아서 그 뭐죠
이 중앙선관위에다가 공표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큰 판에서 한번 예, 근데 이게 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이 애초부터 신뢰할 수 없는 관계였구나. 네네. 다른 판을 한번 구상해 보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네. 거를 국민들이 좀 염두에 두고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소리가 너무 작다, 잡음이 계속 들린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좋아졌습니다. 소리가 지금은 정상입니다. 하십니다. 아유, 다시 한번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이요, 이번 달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내 네. 농성도 시작합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따로 이 농성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 농어민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쌀값 문제 때문에 농성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양곡관리법을 저희가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좀 처리해야 이게 저희 농성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그 농어민들이 그 쌀값 문제 때문에 농성하는 네. 것에 덧붙여서 아마도 이 정세와 연동되어서 농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길 바라지만 네. 네, 참 네,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속보만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 명태균 녹음 파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우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 문제 해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 잠시 후 10시부터 네. 시작이 되는데 이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참모진 전면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그리고 개각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사과하고 개각하고 밝혀라 뭐 이런 거고요. 방금 전에 1시간 전쯤에 명태균 씨가 다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민주당을 또 저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행동은 익히 짐작이 가능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건 지난달 25일 날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왔었거든요. 네. 불권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 한 2달 전에 초대받았고 여기 상임 고문 자격으로 있는 분이 권영진 전 시장, 지금 현 의원이에요. 그래서 네. 대구에 왔었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 보고 당내 갈등 유발한다, 그래서 뭐 배신자 피켓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당내에서 이 한동훈의 지위를 흔드는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이미 대구 사람들도 좀 떠났고, 네. 그 고집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당을 좀 재건해 보려고 하는 한동훈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짓밟는 게 네. 이 대구 사람들 눈엔 보였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하는 목소리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저는 그 연장선에 있지 않나. 자기도 살 길을 찾으려면 네. 머리를 더 수그린다고 해서 살 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것을 이번에 판을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강한 워딩이 네. 그래도 전국을 이렇게 방향을 틀 것이냐, 예. 저는 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그렇군요. 전국에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서 예. 그냥 말로써 끝날 뿐, 말일 네. 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대신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추가 육성 녹취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드러난 것도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예. 굳이 그렇게까지 이 방어막을 치지 않아도 되는데 예. 한동훈 씨도 저 명태균 씨도 본인이 살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그렇죠. 들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주변에 평소에 해놓았던 말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게 이제 주워 담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녹음 파일로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방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본인이 얘기한 대로 뭐 사적 대화 있으면 공적 대화도 있는 것이고 그 공적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또 뭐 아버지 묘소에 그 관련 증거를 묻어놨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화장해서 화장 때문에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는데 그 증거를 만약에 뭐 다 불태워 버렸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보도에서는 지인을 통해서 뭐 폐기했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불태웠을까요? 증거를 그럴 리는 없죠. 없지. 왜냐하면 휴대폰이 예. 자신의 변호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이 증거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검찰 수사가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상황 같으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온당한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사실 의원님 모시고 오늘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대구 경북 취재의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이 18%를 다들 기록했습니다. 놀랬죠, 사람들이. 예, 오늘 아침 그 영남일보 편집주간님께서 라디오 출연을 하셨는데 나도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구 경북이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분위기입니까? 저도 전화 걸어서 물어봤죠. 예. 리얼리? 그런데 네. 다들 그 당연해라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지난달부터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여론 추이가 확인이 됐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의료 도시예요. 네. 그 뭐 3차 의료기관이 5개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뭐 심지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한 집 건너 하나씩 의사가 있고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식도 의사인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르는 뭐 의료계 종사자들이 무지 많은 곳이어서 의료개혁 문제가 한때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었지만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국난의 시기까지 이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돌아섰고요. 거기다가 지난번 추석 앞두고 네. 있었던 네. 여사님의 그 아, 행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포대교. 예, 이게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너무 나댄다라는 표현을 너무 저한테 나댄다. 네, 너무 딱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가 너무 나댄다. 예. 대통령은 불통인데 예. 그 부인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무능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여사는 자제할 줄 모르고 너무 나대고 예. 이런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게 실제야? 라고 리얼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이다라는 거죠. 네. 대구가 이러면 전국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또 이어서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질이 안 좋다, 음향이 안 좋다는 의견 있으신데요. 체크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안 크게. 좋은가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 청취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나댄다라는 그 아마 표현들이 대구에서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대구에서. 네, 예. 대구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성향들이 예. 좀 있어서 네네. 여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사가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기 때문에 아마도 영남 지역에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국민의힘에게 연락을 해서 너무 나댄다. 그 사람 저 대외 활동 못하게 해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의원님 말씀 주셨고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연한 것이고 특감을 머뭇대면 그 보수가 공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특감입니다, 의원님. 한동훈 네. 대표는 여전히 특감의 벽에 갇혀 있어요. 근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감찰하는 기능을 해요. 네. 감찰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터질 만큼 다 터진 상황에서는 감찰관의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야말로 아직 이 사태의 중대함을 심각함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촉발된 그리고 명태균 씨와 연동된 이런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가 지탱이 가능한 거냐 불가한 거다. 특히 이 광장에 쏟아진 목소리도 개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셨어요. 일단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해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도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비슷하죠.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KSOI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중도 하차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58.3%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53.8%. 58.3%. 58.3%. 네. 근데 중도 하차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압도적으로 47.7%가 탄핵. 그 다음에 하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헌으로 임기 단축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 10% 정도예요. 근데 저는 개헌 얘기에 임기 단축하는 개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개헌이라는 게 국회에서도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국민들은 즉각 결단을 해서 하야하거나 아니면 탄핵하거나를 추진하자는 건데 네네. 개헌이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프로세스 자체가 불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중도 하차하라라는 네.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장외에서 집회나 이런 것들 이런 전략으로 나가게 될까요?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실 저희 당의 지금 계획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네. 이제 김건희 특검, 예. 국정농단에 대한 그 대국민 집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결국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서울에 오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필요한 일은 지역에서 하는 거여서 지역에 뭐 서명 운동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16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난국이 다시 한번 온 것 같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때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또 거리로 나와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사실은 지난 4월 총선에 이미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또다시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와서 이 정부에 대한 규탄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에서는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기를 좀 원하십니까? 그래도 중도 하차하자라는 데서 유일하게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데는 대구 경북이고요. 네. 중도 하차까지는 아니어도 그 얘기는 해요. 그 한동훈의 워딩이 제가 볼 때는 대구 사람들의 워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당장 김건희 여사는 이 공개적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네. 자숙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대구 사람들의
여론인 거죠. 음. 저는 그걸 받아서 한동훈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네. 봐요. 그 지난 녹음 파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사실은 장님무사 그리고 안진뱅이 주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결국은 인터뷰- 위에서 꼭두각시로 이렇게 그렇죠. 조종을 조종한다는 한다는 거니까. 뜻인 거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명태균 씨가 저하고의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권총을 든 5살짜리 꼬마아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러면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이 아이가 권총을 내려놓고 안전해지도록 하는 게 국민들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였는데요. 그런데 전 그럴 때 그 사람은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들게 만드는데 자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당내에서.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을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태균 씨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본인은 이제 그런 판단이 아니죠. 민주당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오늘 막 그 혼란한 가운데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그 국회 본회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노종면 의원님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